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공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2회차 중간고사 3학년 1학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회차는 한 48분에서 50분 사이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험시간 아닌 45분 이내에 최대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무리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1회차에서 무리수와 유리수에 대한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가능하면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루트 9는 9라는 수의 양의 제곱근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9는 3이므로 무리수이다가 아니죠.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에 대해서 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은 유한소수는 유리수, 무한소수는 무리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지만 무한소수의 일부인 순환소수까지는 모두 유리수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리수이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있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바로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리수 고를 때는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한 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하고 그리고 루트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수들 모두 무리수로 고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아닌 것도 있죠. 루트 2-1은 무리수가 아니다. 무리수죠. 루트 2에서 루트 2는 루트 안, 밖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는 수직선이 나타낼 수 있다. 맞습니다. 무리수와 유리수의 합으로 모든 수직선 위를 메꿀 수가 있어요. 오로지 무리수와 유리수, 즉 이 합은 바로 실수죠. 이 실수로 모든 수직선 위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무리수의 합은 항상 무리수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합하면 0이라는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답은 5번이죠. 4번이죠. 4번이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4번입니다. 2번입니다. 계산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빼기와 곱하기 그리고 더하기 나누기가 있다면 곱셈과 나눗셈 먼저 하고 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4, 6이 24니까 2 루트 6이라고 쓰면 되고 2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어서 이것은 루트 6이 됩니다. 그러면 2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이것은 9, 28이니까 3 루트 2 곱셈으로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나눗셈을 곱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루트 3분의 3, 3은 9 루트 2고요. 유리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을 위아래 곱해서 3, 3은 9, 3 루트 6이 되네요. 그래서 3 루트 6입니다. 그러면 더하면 4, 3, 4, 5, 4 루트 6 되겠네요. 2번은 답이 3번입니다. 세 실수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A, B, C의 대소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보시면 다 무리수와 유리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A, B, B, C, C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는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 B는 3 루트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이것이 맞다면 근데 여기서는 볼 게 없네요. 3루트 2, 3루트 2 동시에 있기 때문에 지워져 버리죠. 예, 그래서 지워져서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9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작은 것이 큰 값이 되니까 맞네요. 그냥 A가 B보다는 크다라는 겁니다. 조금 아래 써볼까요? A가 일단은 B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와 C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3 루트 2 마이너스 3하고 5 마이너스 루트 5예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일단 앞에 있는 게 왼쪽이 크다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무조건 이것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항을 해서 맞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3 루트 2 플러스 루트 5라고 해볼까요? 5 플러스 3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제가 지금 모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루트 3, 3은 9, 2, 18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8이 돼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값이 좀 문제가 될 텐데 루트 18은 누구 사이에 있느냐면 4, 4, 16, 5, 5, 25 사이에 있죠. 그리고 루트 5는
2는 4, 3, 3은 9 사이에 있습니다. 두 개의 합을 구하면 루트 18 플러스 루트 5는요. 6과 8 사이에 있습니다. 즉 8보다 작은 수입니다. 따라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보다는 C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작은 값이 나온 거죠. B가 가장 작은 값이면 A와 C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A, C를 비교해 볼게요.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가 A고요. C는 5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먼저 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5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지워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3 루트 2를 루트 안으로 보내면 18이 되고요. 루트 18. 5를 루트 안으로 보내면 25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못 책정이 됐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A와 C였으니까 C가 더 큽니다.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 A고 가장 작은 것이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은 C, A, B.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음수이고 A가 B보다 크다. 일때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A, B의 곱이 음수라면 이렇게 음수로 나올 순 없죠. 나와 있는 결과만 보시면 돼요. 양수로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틀리죠. 그리고 A, B가 곱이 음이라면 하나는 양음 또는 음양이어야 곱이 음이 되죠. 그런데 A가 크기 때문에 답은 결국 A가 음수일 리는 없죠. 음수가 양수보다 크진 않기 때문에 결국은 A는 양수이고 B는 음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는 그대로 나올 수가 있지만 B는 B로 나올 경우에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틀리죠. 자, 이 값은 그대로 A로 나오고요. 마이너스든 B든 제곱하면 B제곱인데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A 플러스 1은 A가 어차피 양수이므로 양수에 1 더했을 땐 양수죠. 그래서 A 플러스 1로 나오게 됩니다. 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B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1보다 여전히 작죠. 그래서 음수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은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B 마이너스 1이 양수로 나오기 위해서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되고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거는 정답이네요. 4번입니다. 5번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렇게 되지 않는 건 B분의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A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A가 큰 수이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언제나 양이므로 그대로 나온 것은 맞습니다. 이 앞부분에 B분의 A가 음수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구한 루트 105의 어림한 값이 A라고 할 때 루트 151의 어림한 값을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루트 속은 제곱한 결과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앞 시간에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제곱근표의 주인은 제곱근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것이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쪽이 제곱근이고요. 사이드가 제곱한 결과입니다. 루트에서는 제곱한 결과는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5와 순서 배열이 똑같은 걸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05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을 텐데 105가 아니고 1.05죠. 그러면 105를 저렇게 1.05를 써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5 곱하기 100을 하면 105가 되겠죠. 따라서 100이 바깥으로 나가고 루트 1.05가 되니까 10 곱하기 루트 1.05가 바로 1.025예요. 025가 되고 10배를 하면 10.25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어림한 값이 A이므로 이것을 A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다라고 하고 루트 151은 151의 순서 배열을 찾아보면 151 바로 여기에 1.229라는 제곱근이 있어요. 그러면 151을 1.51을 이용해서 또 한번 나타내 주어야 되겠죠. 따라서 1.51 곱하기 100이 되고요. 100이 루트 밖으로 나가면 10 루트 1.51이 됩니다. 1.51의 제곱근은 1.229으로
10 곱하기 1.229 따라서 10을 곱하면 12.29가 되고요. 이 값을 b라고 합니다. 이럴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4, 5, 22.54가 되네요. 22.54 정답은 5번의 2번입니다. 6번입니다. 루트 1234의 제곱 더하기 5의 소수 부분을 a라고 할 때 a 플러스 1234 전체의 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는 이라고 했어요. 먼저 이것의 소수 부분을 알려면 정수 부분을 빼주어야 되죠. 그래야 나머지가 소수 부분이죠. 1234 제곱 플러스 5의 소수 부분을 a라고 하면 a는 여기에서 이 수의 정수 부분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a 부분이 나오는 것인데 정수 부분은 이 숫자가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 하나 차이인 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 모르겠으나 1234 전체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서 만약에 잠시 동안 5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234의 제곱은 1234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런데 누군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같지는 않고 요거보다는 크다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1234보다 하나 더 큰 수는 1235예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확신이 서질 않죠. 이거는 당연히 1234의 제곱에다가 조금 더 더했으니까 맞는데 이 부분이 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1234의 제곱 플러스 5가 정말로 1235보다 작은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한쪽은 루트가 있고 한쪽은 루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1235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죠. 되셨나요? 그러면 양쪽이 1234의 제곱 플러스 5보다는 1235의 제곱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1234의 양쪽을 동시에 제곱을 해보면 되죠. 1234의 제곱 플러스 5보다는 당연히 1235의 제곱이 훨씬 더 큽니다. 이거 뭐 합차 공식으로 이걸 이항해서 계산해 봐도 되지만 누가 봐도 맞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결국은 정수 부분이 따라서 1234가 바로 정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수 부분을 뺀 나머지가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1234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수 부분 A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요것에 1의 자리의 숫자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이 식을 만들어 봐야죠. A 플러스 1234를 해야 되겠죠. A는 1234의 제곱 플러스 5에서 1234를 뺀 게 A인데 A 플러스 1234 이렇게 하시고 전체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를 일단 계산하면 뿔마 지워지고요. 루트 1234의 제곱 플러스 5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는 지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1234의 제곱 플러스 5 이것의 1의 자리수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1의 자리 숫자를 묻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1의 자리 숫자를 물을 때와 그리고 나눴을 때의 나머지 묻는 경우 있죠. 비슷한 문제가 나머지를 묻는 경우 이렇게 묻는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원하는 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하면 순환소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 순환하거든요. 순환소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자리 1의 자리 숫자는 반복돼요. 순환하고 똑같은 것이 나머지도 순환합니다. 같은 숫자가 계속 순환마디를 가지고 순환을 하게 돼요. 1234를 연거푸 곱하게 되면 4, 4, 16 끝자리가 6이 되고요. 그 6에다가 5를 더하면 끝자리는 결국은 1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1이 됩니다. 정답 6번은 1번입니다. 7번입니다. 두 자연수 AB와 순환소수 1.3점에 대하여 1점이 루트 A분의 B는 루트 1.3점일 때 루트 A분의 B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들 중 가장 큰 세 자릿수와 가장 작은 두 자릿수를 더하면 두 자연수 AB라고 알려주었고 순환소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써줘야 되겠죠. a분의 b에다가 1.2는 10분의 12예요. 그죠? 이것이 루트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거 9분의 13 빼기 1이니까 1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a분의 b는 루트 3, 3은 9, 3, 4, 12 요거 약분을 했고요. 곱하기 역수를 하시면 되죠. 12분의 10입니다. 자, 그러면 2, 50, 2, 6, 12인데 이게 루트이니까 한꺼번에 루트를 씌워 볼게요. 이렇게 6이 들어가면 6, 6이 36, 5, 5, 2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요거를 좀 약분을 해서 숫자를 줄여볼까요? 4, 1은 4, 4, 9, 36 따라서 9, 3, 27분의 25 따라서 루트 a분의 b는 27분의 25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이것이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루트 속에 있는 것이 자연수가 되는 걸 많이 문제를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bx, 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하는데 그 x의 가장 큰 세 자릿수와 가장 작은 두 자릿수를 구하라. 어차피 일단은 가장 크든 가장 작은 두 자리 쓰든 이것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곱수가 되어야 되죠. 내가 선생님이 여기 색칠한 a분의 bx는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자연수로 나오겠죠. 그런데 a분의 b가 이 속에 있는 것끼리만 a분의 b죠. 루트를 씌웠으니까 루트 씌운 거고 a분의 b는 요거 수 자체죠. 저거를 좀 인수분해해서 써보면 3의 세제곱분의 5의 제곱이네요. 거기다가 요게 이제 a분의 b를 제가 지금 쓴 거고요. 거기다가 x까지 곱한 것이 제곱수라는 뜻이잖아요.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지수가 짝수여야만 제곱수가 됩니다. 홀수는 불가능하죠. 게다가 자연수인 제곱수이기 때문에 분수꼴로 나올 수 없으니 결국은 x는 이것과 완벽하게 지워져서 분수꼴이 아닌 자연수꼴로 나와줘야 돼요. 따라서 x의 조건은요. 27과 완벽하게 약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7의 배수입니다. 배수이면서 동시에 제곱수여야 하므로 27 곱하기 누군가의 제곱 꼴이면 다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가장 작은 두 자릿수와 가장 큰 세 자릿수를 구하래요. x를. 그러면 27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수가 가장 작은 두 자릿수는 10이고 가장 큰 세 자릿수는 999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가장 작은 수 하나, 큰 수 하나 구하면 돼요. 그런데 요게 제곱수 가장 작은 건 1 넣어야 될 때가 가장 작죠. 그래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수는 27에 1제곱할 때이니까 27이 그대로 나와줍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세 자리 수를 구하려면 27 곱하기 네모의 제곱은 999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모의 제곱을 구하려면 999 나누기 27 해야 되는데 일단 9로 약분을 해볼게요. 3, 27. 네모 제곱은 3분의 111인데 111도 3의 배수죠. 3, 3, 5, 3, 7, 21. 37이네요. 네모의 제곱이 37이면 되는데 네모의 제곱은 37이 있을 수가 없어요. 37보다 작은 숫자가 36. 그쵸? 네모 제곱이 37보다 작은 것 중에 제곱수로 가장 큰 것은 36이기 때문에 27 곱하기 여기가 36이 되려면 66은 36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7 곱하기 36을 해주시면 972가 나와요. 따라서 972와 27의 합을 구하는 문제고요. 999예요. 7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8번입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이와 같을 때 a-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a, b, c는 상수이다. 연산 문제예요. 인수분해를 해도 되지만 b가 있잖아요. a도 있고 우변을 차라리 전개를 해서 왼쪽에 있는 요 식과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우변을 제곱을 해보면 4x 제곱 마이너스 4cx 플러스 c 제곱이 되죠. 따라서 a가 결국은 4가 되는 거예요. a는 4. 그리고 마이너스 4c와 마이너스 12가 같다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4c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c는 3입니다. c는 3. 되셨나요? 그 다음에 c제곱이 b죠. 그래서 c제곱은 b. c가 3이니까 따라서 b는 9가 됩니다. 예, 9.
4-9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8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6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37의 제곱 곱하기 4분의 3을 계산하면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고 뺄셈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항인데 여러분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4분의 3이 동시에 곱해져 있죠. 그러면 이것은 공통인수입니다. 4분의 3을 밖으로 공통인수로 빼내고 남은 것을 써보면 언뜻 보기에도 합차 공식이 충분히 가능하죠. 따라서 4분의 3, 63 플러스 37 63 마이너스 3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4분의 3 100이죠. 곱하기 3, 5, 26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9번은 3번이네요. 1950 이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x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데 영희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인수분해를 무엇을 보고 인수분해 했는지 전개하면 바로 알 수 있죠.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4, 12 이것을 보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한 건데요. 무엇을 잘못 봤냐면 x의 개수를 잘못 봤거든요. 그러면 잘못 본 x의 개수는 채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x제곱 마이너스 12는 그대로 채택을 해주시면 돼요. 철수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이번에는 b를 잘못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저 인수분해를 하기 전의 식은 전개해보면 또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20으로 인수분해를 했어요. 요것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했다는 얘기인데 처음 애초에 상수항을 잘못 봤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는 거죠. 잘못 본 것이 요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본 것을 가지고 그대로 채택을 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잘못 본 것은 버리고 제대로 본 것들만 그대로 채택을 해서 써주시면 원래 식이 이 식이었던 거죠. 잘못 보기 전의 원래의 식. 따라서 처음 2차 식을 바르게 다시 인수분해하면 2, 6, 12, 6이 마이너스로 가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6, 2, 6, 1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x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문제죠. 그야말로 보시면 x의 2차, x의 1차이므로 x에 관한 내림차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은 x에 대한 모두 0차식에 해당해서 동일한 등급의 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언뜻 보시면 이미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도록 3을 먼저 공통인수로 뽑아주시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눈에 보이죠. 3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x의 2차, x의 1차 또 다른 항인 이걸 가지고 다시 x자 인수분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걸 한번 여기다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x 플러스 3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이게 이제 3이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되지는 않으니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x 곱하기 x 이쪽은 3 곱하기 a 플러스 b 제곱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a 플러스 b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3a 플러스 3b로 쓸게요. 3a 플러스 3b 이렇게 쓰고 나서 x자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시면 4a 플러스 4b가 나와야 되니까 모두 플러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그대로 되네요. x 플러스 3a 플러스 3b 또 하나는 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이런 답을 골라주시면 5번입니다. 정답은 5번. 12번입니다. 6a제곱 플러스 ab-15b제곱은 0에서 ab가 0보다 클 때 2a-b분의 a 플러스 3b의 값은 단 2a-b는 0이 아니다. 2a-b가 0이 아니라고 준 것은 이것이 분모이기 때문입니다. 분모가 0인 수는 없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고요. ab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둘 다 부호가 양 또는 음으로 같다는 의미죠. 이 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자 분모에 서로 다른 문자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같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2차식을 풀어서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X자 인수분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3은 6, 3, 5, 15 이렇게. 그래서 9, 10 하면 플러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15 가능하죠. 그래서 2a-3b 3a-5b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플러스네요. 플러스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근은 2a는 3b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5b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근을 둘 다 쓰지 않는 이유는 A, B가 0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A, B가 같은 부호란 의미이고 이것은 A, B가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2A는 3B가 맞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 분수식에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A 플러스 3B 대신에 2A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분자 분모를 동일한 A로만 묶어주시면 되고 B 대신에 B에 관하여 한번 풀어보면 3분의 2A죠. B 대신에 3분의 2A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분의 4B가 되네요. 분모는 3분의 4A가 되고요. 분자는 3A가 됩니다. 자, AA는 이제 약분이 되고요. 이것은 1분의가 되기 때문에 4분의 9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12번은 3번입니다. 13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3x-1의 제곱 마이너스 5는 16의 해가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일 때 a 마이너스 b의 값은 2차 식의 근을 구해서 a, b를 구해내는 거네요. 자,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을 때 굳이 전개하지 않고도 근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3x-1의 제곱은 21이니까 양변을 3으로 약분을 해주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x-1의 제곱은 3, 7이 21이고요. 제곱근을 구하겠습니다.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결국 x는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죠. 자, 이제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a라는 값과 1이라는 값이 같은 값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속에 있는 b라는 유리수가 바로 7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a-b는 1-7이 되고요. 마이너스 6이 정답입니다. 간혹 이 복원된 문제 중에 정답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문제도 그러한 케이스예요. 정답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는데 답은 4번 마이너스 6입니다. 14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위한 x의 값을 구하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위한 이라고 했죠.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실수 범위에서 여러분은 근을 구하게 되는데 어차피 고1이 되면 두 실근이란 말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인데 이러한 조건은 무조건 여러분이 먼저 외워두시고 있어야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외워두시고요. 잠깐 빠르게 왜 그런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간단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2차 함수가 근을 두 개를 써보면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이고요.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같은 부분이 2a분의 마이너스 b까지는 앞에와 뒤에 두 근이 같은 모양이고요. 나머지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다릅니다. 만에 하나 이 두 근이 같은 근,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뒷부분이 더하기 빼기 부분이 없으면 되죠. 그러려면 뒷부분이 0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0이다. 그러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되니까 이 근은 중근이 돼요. 하나의 근이 됩니다. 그런데 중근이 되지 않는다는 건 뒷부분이 0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죠. 따라서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루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0보다 크죠. 그죠? 음수는 안 되고 그래서 0보다 크다라면 비로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조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반대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이것은 중근입니다. 중근 또는 하나의 근 또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죠. 완전 제곱식일 때 중근이 나오죠.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게 되는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b가 마이너스 2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를 여기에 넣어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이것을 b로 놓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는 b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되죠. 요것만 증명을 하시면 돼요. 자, b제곱은 k 마이너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 2를 뺀 b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k제곱 플러스 2죠. 요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전개를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입니다. 좀 진하게 써볼게요. k제곱과 k제곱은 지워지죠. 마이너스 2k가 우변으로 이항하고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2번 답이 나옵니다. 자, 요거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0의 두근을 ab라고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한 두근을 이것을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이 있다. 이때 상수 ab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먼저 보시면 전혀 미지수가 없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b를 먼저 구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이용해서 두근을 만들어 놓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이 식을 만들어서 개수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네요. 1, 3은 3으로 해야 7이 나올 것 같고요.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는 2분의 1과 x는 3이 나오는데 큰 것이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를 바로 구해내시면 3이고요. b는 2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 두 개를 이용해서 두근을 다시 만들어요. 또 다른 2차 식입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기 b가 한 근이 되고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근 하나가 만들어지네요. 또 다른 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1, 두 개의 역수의 합입니다. 3분의 1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3이 6, 7. 7이라는 또 다른 근이 하나 나오죠. 이 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 식을 만들고 그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라고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x-2가 근이라고 하면 이렇게는 바로 나오시죠. 그런데 이것은 3x-7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실 경우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바로 x-3분의 7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과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3이라는 x제곱의 개수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3을 곱하세요. 그러면 항마다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3을 곱하니까 약분이 되고 3을 곱해서 약분이 되고 7이 남는 거죠. 그쵸?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전개를 해볼까요? 3x제곱, 우변에도 3을 곱했지만 0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0인 거예요.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7이 14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면 3x제곱, x제곱을 제가 안 썼네요. 3x제곱. 자, 그럼 비교를 하시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b가 몇이 되나요?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a-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 그래서 플러스 14니까 플러스 13이 정답입니다.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 해를 구하시오. 계속해서 인수분해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네요. 그죠? 3을 빼내고 x제곱 마이너스 3, 4, 12 이렇게 되면 합차가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3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공통인 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것이 0인 경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는요, 이게 0이 되는 x가 해잖아요. 이 x 이퀄 2와 x 이퀄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구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인수분해를 원한다면 인수분해를 서술형으로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50이 되면서 합이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이 50 되면서 플러스 3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x는 2가 되므로 공통인 해는 x 이퀄 2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 넣어서 이 2는 4, 2, 3은 6, 10, 0 되네. 그러면 x 이퀄 2를 대입했을 때죠. x 이퀄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답이 되는지 보시려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0이 아니죠. 이건 답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을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x 이퀄 2입니다. 17번입니다. 실에 줄을 매달아 왕복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진자라고 하며 진자의 주기 t와 진자의 길이 Lm 사이에는 t는 2파이 루트 9.8분의 L의 관계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문제가 뒤쪽에 서술형으로 이렇게 길게 1, 2, 3으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까지 정보가 많은 수학은 좀 쉬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10까지 주고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단순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기, 진자의 주기가 t죠. 그러면 저거를 좀 헷갈리지 않게 주기는 2파이 루트 9.8분의 L은 진자의 길이죠. 진자의 길이라고 놓고 나면 더 이상은 생각하는 것 없이 그냥 단순히 저 속에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 푸는 경우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1번을 볼게요. 1번을 보시면 길이가 0.4m인 진자의 길이를 알려주었어요. 0.4라고. 그리고 나서 진자의 주기를 구하라니까 결국 요거 구하는 거죠. 길이 알려주고 이거 구하라는 건 계산 문제예요. 자, 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자, 0.4m인데 똑같은 단위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L미터, 0.4m, 미터로 똑같죠? 그러면 0.4, 9.8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진자의 주기를. 자, 그러면 4로 나눠 떨어지지는 않고 2, 4, 8, 2, 9, 18 49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10 곱하고 2로 나누면 49니까 루트가 벗겨져서 7분의가 되고 분자는 2루트 2파이가 됩니다. 되시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4m인 진자의 길이를 또 알려주고요. 이때 똑같이 진자의 주기를 묻고 있어요. 이번에는 진자의 길이가 0.4에서 1.4로 바뀌는 것 말고는 주기 구하는 똑같은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쓰고 1.4, 9.8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14로 해서 7이 14, 7일은 7, 7, 4, 28 7분의 루트 7분의 1이면 루트 7분의 2파인데 루트 7 루트로 유리화를 해보겠습니다. 루트 7 루트 7 이렇게 그래서 7분의 2 루트 7 파이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길이가 1.4m인 진자가 천장에 매달려 있을 때 진자의 주기는 0.4인 진자가 천장에 매달려 있을 때 주기의 몇 배냐? A는 B의 몇 배냐? A는 B의 몇 배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죠? 그래서 A는 B의 몇 배냐라고 했기 때문에 1.4m인 진자의 주기는 0.4m인 A의 몇 배냐? 주기 이미 구해놨으니 괄호 2번의 정답 나누기 괄호 1번의 정답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2 루트 7파이 나누기 7분의 2 루트 2파이를 묻고 있죠. 양변에 똑같이 7, 7, 2 파이 다 지울 수 있어요. 어차피 나눗셈은 비율이기 때문에 루트 7 나누기 루트 2는 2분의 유리화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분의 10 루트 14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18번입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이 3일 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x는 0에서 1 사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x는 0에서 1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x는 분수인데 어떤 분수냐면 x는 진분수예요. 1보다 작기 때문에 가분수는 아니죠. 진분수고요. x분의 1은 분자와 분모가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가분수가 됩니다. 따라서 x가 0과 1 사이일 때 x와 x-1을 할 경우에 x 빼기 x분의 1을 할 경우에는 진분수에서 가분수를 빼는 게 되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는 거, 요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주어진 자료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을 보시면 x제곱과 x제곱분의 1을 같이 묶어주시고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낸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문제를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인데 이것을 이런 모양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인수분해 공식 외우는 것에서 이 바꾸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일단은 합차이니까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x분의 1 x-x분의 1 빼기 x-x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두 개의 항에서 공통인수 하나는 뽑아내고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3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 빼기 1은 2가 되고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됩니다. 자, 요것을 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해야 하는데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4ab 꼴인데 그냥 4만 하면 되죠. 앞에 수와 뒤에 수가 역수일 경우에 곱해봤자 1이죠. ab 꼴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x-x분의 1의 제곱은 이것이 지금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 3은 9-4가 되어서 5입니다. 그러면 제곱을 뗀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요. 도대체 음인지 양인지 모를 때 이때 이것이 쓰이는 거예요. 진분수 마이너스 가분수 꼴이거든요. 진분수 빼기 가분수. 1보다 작은 수에서 1보다 큰 수. 작은 수 빼기 큰 수는 음수입니다. 따라서 x-x분의 1은 두 수 중에 마이너스 루트 5가 맞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답이 나오게 돼요. 자, 되셨나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9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베타는 p 플러스 q 루트 3이다. 두 유리수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pq는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단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 식을 2차 식을 근을 구해서 그 근분의 근 해서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개수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식을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제대로 해서 x를 구하거나 근의 공식으로 x를 구하는 문제죠. 그냥 해도 크게 복잡하진 않을 것 같지만 같은 식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2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8은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라지 x가 2항을 하면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3이 2항을 하면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라지 x가 애초에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대로 넣어서 전개를 해서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 4x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이 됩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16x 플러스 5는 0이죠. 그래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은 0인데요. 2로 모두 나눠보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 이것은 인수분해는 되지 않네요. 인수분해는 되지 않고요. 근해 공식을 써서 x를 구해야 되는데 2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놓고 저는 b를 마이너스 3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해 공식에 의해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3이 6 그냥 3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작은 수가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를 구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알파이고요. 베타를 구하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분의 베타를 계산하면 됩니다. 알파분의 베타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죠. 자, 여기에서 이런 분수꼴 모양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죠. 내항의 곱이 분모로 가고 외항의 곱이 분자로 가지만 어차피 분자 분모 쪽에 각각 2가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시고요. 요게 이제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수 꼴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분모에 다시 3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서 바로 유리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3 플러스 루트 3인데 위아래 3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다 보니 이것은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3은 9 마이너스 3이니까 분모는 6이 됩니다. 이거 제곱하면 9와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9와 3, 12 플러스 3이 6 루트 3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동시에 모두 약분이 되죠. 6으로.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보면 2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데 이때 P와 Q는 유리수 부분과 루트 3의 개수 부분이죠. 그래서 따라서 그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2 플러스 1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답은 3입니다. 자, 여기까지 19번까지 모두 풀어보셨는데 여러분은 몇 개나 맞으셨나요? 1회차와 벌써 겹치는 유형의 문제가 많죠. 그래서 시험 직전에 한 20, 30회분의 기출문제만 풀어도 문제 유형이 어떤 게 나오겠다라는 게 짐작이 가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3회차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